올해 상반기 세계 주요 증시 중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최근 한 달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박스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상반기 상장사 실적 결산 발표 내용을 짚어보면서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국거래소가 2025년 상반기 결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들 각각 상반기 어떤 결과를 보여줬나요? 예, 좀 차별적인 그런 성과를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좀 두드러졌었고요. 그렇지만은 또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별 또 차별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보다도 매출보다도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세가 높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좀 좋아지는 거로 나타난 부분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좀 반도체 관련 이슈가 좀 있었지만은 우리가 삼성전자나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증가율의 그 폭이 포함했을 때보다 2배 정도 더 커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 전반적인 또 산업 생태계가 좀 개선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업종별 차별화가 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양극화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기가스나 제약들은 영업이익이나 주가 상승률이 높았지만 내수주는 좀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한마디로 보면 좀 나쁜 표현인데 속빈 강정이었다. 매출 증가는 있었지만 순이익의 증가가 마이너스 30% 이상 됐어요. 급감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스피와 달리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좀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그 기업들 업종별로 보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그 순이익을 가진 흑자 기업들보다 적자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극화도 이 부분에서는 좀 진행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같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내수 부진 여파의 유통이나 음식료, 레저 등 내수주들이 실적 악화를 겪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소비 쿠폰 지급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드렸듯이 내수주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소비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CJ, CGV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되게 많이 감소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좀 개선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직접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가시적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 심리가 4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4년 만에 최고치를 또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음식, 외식, 여행 등 섹터들에 대해서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 쿠폰뿐만 아니라 또 금리 인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주가 상승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개선된 걸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크게 줄어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감소했고 또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 절반에 그친 걸로 나타났는데요.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약간 재반의 문제가 있을 걸까요? 예,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신용 상태가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입을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스닥이 좀 부진했던 원인을 몇 가지로 좀 보면은 고금리와 환율 그리고 양극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금리의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재무 상태나 아니면 차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벌어서 이자 내기 바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 원료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입 부담이 커지겠죠. 그리고 해외 외채를 붓는다든지 아니면 해외 차입이 있는 경우에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이 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일부 업종 보면은 IT 서비스나 이런 부분, 제약 이런 부분 영업이익률이 150% 이상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또 섹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전기전자라든지 이 여러 가지 내수 업종들은 또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잘 나가거나 못 나가더라도 그 이면에 좀 기업들 간의 좀 차별성, 양극화가 진행됐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네. 또 최근 상반기 주도주였던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 방산, 원존 이 세 업종이 흔들리면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를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하반기 시장을 살릴 업종은 무엇이 있을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아무래도 조방원,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부분들은 장기 기대 수익에 대한 어떤 뭐 장기 수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추가적으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잠깐 주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에 따른 어떤 그 뭐 차익,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순환매라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것들이 조정세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섹터들이 글로벌하게 정책 불확실성, 특히 미국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진들은 좀 뭐 당분간 지속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반기, 지금을 본다고 하면 어떤 종목이 하반기 증시를 이끌어 가겠느냐. 네. 성장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 확장 능력 그리고 요즘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헬스,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러한 성장주는 되게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부진했던 내수주가 말씀드렸듯이 소비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경을 통한 여러 가지 재정 부양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내수주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3사 거래일제 외국인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개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라는 그러한 전망이 있습니다. 일단 이 요인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만약 그렇다면 21일 차관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등 세제 개편안 논의한 이후에 다음 달 3일까지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조정이 좀 계속 될지도 궁금해요. 아마도 지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조정 국면이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좀 이런 조정 국면이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우리 주가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일 예정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3일 날 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제 제출되기까지는 조정세가 불확실성 때문에 좀 조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9월 3일 날 뭐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뭐 대주주의 어떤 그 배당, 네네네. 이거에 대한 세율이 네. 다시 환원된다면 네. 지금은 되게 강화됐잖아요. 네.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실망감 때문에 더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9월 3일 그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과 조정 장세를 예측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조정과 관련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 또 하반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